건강한 노년기. 잘 먹고 잘 자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기 위한 특급 비법 6가지 마이너스 노인병내과 김광일 교수. 맛있는 것을 먹고 편안하게 잠에 들고 개운하게 아침에 일어나는 일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평소엔 당연했던 것들이 어려워지면서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요. 평소 생활 중 간과하기 쉬운,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식사 방법은 노인분들 중에는 단출하게 식사를 하거나 쉽게 건너뛰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 섭취하는 칼로리 양도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밥이 주식이라 생각하셔서 밥만 많이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경우 탄수화물만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대신 단백질이 포함된 여러 가지 반찬을 골고루 드시면 좋습니다. 식사량은 약간 부족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육 손실이 일어나는 노년기에는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일주일에 몇 끼 정도면 되지 않나 싶지만 노인분들의 경우 보통 몸무게 1kg당 1.01, 5지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매 끼니 중 소고기나 돼지고기, 고등어나 조기, 달걀, 두부 중 하나를 선택해 챙겨 드시고 간식으로 우유 12컵 정도를 드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후각이 떨어지고 맛을 제대로 못 느끼다 보니 간을 더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음식을 싱겁게 드시려면 국물 종류의 반찬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조금만, 국물은 먹고 싶을 때 한두 번 정도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가는 거에 안 한 채로 요리하신 뒤 먹을 때 소금을 조금씩 추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사질환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식사 후 커피 믹스 1잔, 고구마 1개, 떡 1개 이런 식으로 먹는 디저트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식사 후 당도 높은 과일을 드시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운동 방법. 보통 고령층 운동이라고 하면 유산소를 생각하는데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 또한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젊은 사람처럼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균형 운동은 낙상 등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 가지 운동 모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주일 중 3일은 유산소 운동, 이틀은 근력 운동, 하루는 균형 운동, 남은 하루는 휴식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는 걷기나 수영, 실내 자전거 등으로 편하게 대화하면서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닌 산책입니다. 숨이 차서 쉽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최소한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유지해야 하며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의 양이 적당한지 보려면 다음날 몸 상태를 보면 됩니다. 다음날 기상 후 1시간 이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오전 중 평소 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적당한 운동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심혈관 질환 문제가 있거나 고위험군이라면 유산소 운동 시 몸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흉통이나 호흡곤란 같은 이상 증상이 느껴지고 점점 심해진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 약을 드시는 분은 식후에 운동해야 하며 식사 전에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존재하지 젊은 사람들에게는 최대 운동 능력의 120% 정도를 권장하지만 노인분들은 80% 정도 강도를 권장합니다. 적당한 근력 운동은 관절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근육이 소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 양 역시 다음날 적당한 근육통은 좋지만 하루 종일 힘이 들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운동량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혈압 조절이 되지 않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 하에 운동 계획을 짜야 합니다. 특히 역기나 팔굽혀펴기 같은 상지 근육을 이용하여 힘을 쓰는 운동은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운동은 균형 운동인데요. 넘어지며 골절이 생기면 치료 후에도 움직이기 어렵고 일상생활을 즐기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균형 운동은 특별한 운동은 아니고 태극권이나 볼륨 댄스 같은 몸의 여러 부분을 지속적으로 천천히 움직여주는 운동을 말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곳에 이런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면 함께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약 복용할 때 알아야 할 점은 보통 약은 식후 30분 후에 먹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의사가 식후 30분 후 약을 복용하라는 것은 잊지 말라고 약을 챙겨 드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큽니다. 혈압약처럼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먹어야 하는 약은 가급적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드시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럴 땐 알아차린 시간에 따라 복용이 달라집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방법 6가지. 잠을 잘 자는 것도 복이라는 말이 있지요. 습관적으로 수면제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상 시간을 먼저 정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서 67시간 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여야 적당한 수면 시간 과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워서 1530분 지나도 잠에 들지 않는다면 장소를 옮겨 수면에 도움될 만한 일을 하신 후 다시 잠을 청하세요. 세 번째, 잠들기 전 행동의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TV 시청, 음악 감상 등 규칙적인 행동을 한 뒤 잠자리에 드는 식의 패턴을 꾸준히 유지하면 수면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격한 운동이나 자극적인 영상은 피하는 것이 좋고 음주 역시 좋지 않습니다. 자다가 자주 깨신다면 소변이 마려워 잠에 깨게 되는 경우 저녁 이후 물이나 과일의 섭취를 줄이고 새벽에 깨셨다면 시계는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를 보며 생기는 불안감 때문에 잠이 완전히 깨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가능한 야외 활동을 하시고 낮잠은 피합니다. 낮에 햇볕을 쬐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이 낮과 밤을 잘 인지하는 리듬을 유지하려면 시간대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야외 활동이 어렵다면 햇볕이 잘 드는 거실에만 계셔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제는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약이 충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다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드셔야 한다면 절반 혹은 4분의 1 정도 저용량만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발한 사회적 활동이 중요하다고요?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사회 활동이 함께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 전화라도 지속적으로 소식을 주고받는 것도 정신적인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시 담당 의료진과 말씀 나눠보시고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검사, 빠진 검사 위주로 필수적인 검진만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위험한 질환은 담당 의료진에게 꾸준히 진료받는 것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